안녕하세요. 만화보는 혁이입니다. 원피스는 설정 오류가 없는 장기 연재 만화를 대표하는 만화라고 불릴 정도로 오다 선생님의 빈틈없는 디테일을 맛볼 수 있는 만화인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피스에 굵직한 설정 오류가 없기 때문에 나온 말이며, 장기 연재 만화의 숙적이 설정 오류라고 불리는 만큼 깊게 들여다본다면 원피스에도 작은 설정 오류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류들은 대부분 단행본 작업과 함께 수정되어 발행되지만 검수가 되었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설정 오류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원피스 속 설정 오류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문이 떨어졌는데 다음 컷에서 문이 다시 붙어 있다던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다친 손가락이 아닌 다른 손가락이 부어 있다던가, 이러한 스토리라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정 오류들은 모두 제외하고 단행본으로 넘어왔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스토리에 영향을 주는 설정 오류들과 고쳐졌지만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서론이 길었으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싸 출발! 만화보는 혁이. 원피스 66화에서 상디는 악마의 열매 복용자가 바다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실제로 제프가 이 사실을 말해주기 전까지 바다에 빠진 루피를 그대로 방치하는데, 이게 웬걸 원피스 464화에서 압살롬과 마주한 상디가 말하길 본인은 어렸을 때 악마의 열매 대도감을 본 적이 있었으며 바다의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투명 열매만은 꼭 먹어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즉 상디는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바다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상디가 악마의 열매 도감을 읽는 장면이 840화 상디의 과거 회상에서 공식으로 나오게 되어 이것이 설정 오류임에 쐐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악마의 열매와 관련된 설정 오류는 또 있습니다. 원피스 19화에서 버기가 자신이 동강동강 열매를 먹게 되는 과정을 회상하며 버기와 샹크스가 북극과 남극 중 어디가 더 춥냐는 주제로 싸우고 레일리에게 얻어맞는 시점에서 과거 회상이 시작되는데, 당시 로저의 적단은 악마의 열매를 소문으로만 들어보았다고 말하지만 원피스 967화에서 이 장면이 오뎅의 과거 회상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어 버기가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된 정확한 시점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오뎅이 합류한 뒤이기 때문에 이들은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 마르코의 불사조 열매 등 많은 악마의 열매를 소문이 아닌 직접 보고 싸워봤던 시점이기 때문에 오다 선생님께서 팬서비스로 넣어두신 장면이 설정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악마의 열매와 관련된 설정 오류는 계속됩니다. 키네몬이 말하길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옷은 벗게 된다면 효력이 다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웬걸 671화에서 상디가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 벗어둔 옷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931화에서도 상디가 제르마블랙으로 변신하며 키네몬이 만들어준 옷을 다시 한번 벗는데 어째서인지 상디의 옷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저희는 상디가 같은 옷을 다시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키네몬은 이누아라시와 함께 쿠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디에게 옷을 만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키네몬이 옷을 다시 만들어줬어도 설정 오류이며 키네몬이의 옷을 다시 만들어주지 않았어도 설정 오류가 됩니다. 다음은 모모노스케와 관련된 설정 오류입니다. 잭이 조를 침략하고 떠난 것은 상디 일행이 도착하기 하루 전이기 때문에 모모노스케를 포함한 상디 일행은 잭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821화에서 잭이 조우를 다시 침략하기 위해 즈니샤를 공격할 때 모모노스케는 즈니샤와 시야를 공유하며 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째서인지 모모노스케는 잭을 처음 봤음에도 그가 잭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는 설정 오류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브룩과 관련된 설정 오류입니다. 원피스 831화에서 브룩은 샤크 서브머지 3호를 처음 타봤다고 말하는데, 사실 브룩은 490화에서 어인섬으로 향하는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로빈 루피와 함께 샤크 서브머지 3호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것 또한 설정 오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엠마와 관련된 설정 오류입니다. 조로의 검 엠마는 원래 오뎅이 차고 다니던 검인데 오뎅의 키가 382cm인 것을 고려해본다면 엠마는 대검류에 속하는 검입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엠마가 조로에게 넘어오자 사이즈가 대폭 줄어들어 181cm인 조로의 허리춤에 딱 맞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이래야 할 검이기 때문에 오다 선생님의 해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테킬라 울프와 관련된 설정 오류입니다. 테킬라 울프는 섬과 섬을 잇는 목적을 위해 다리 위에 지어진 이스트블루의 마을입니다. 원피스 967화인 오뎅의 과거 회상에서 이 다리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당시 로저의 적단의 항해 경로를 살펴본다면 로저 일행은 하늘섬에 있는 포네그리프를 잃고 어인섬으로 향하는 도중이었으며, 이 루트는 이스트블루를 경유하는 것이 아닌 그랜드라인을 항해하는 경로로 이스트블루에 있어야 할 테킬라 울프를 만날 수 없는 경로입니다. 즉 테킬라 울프가 이 경로에서 등장하는 것은 설정 오류이며, 이것이 설정 오류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영상을 만든 것이 있는데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담 셜리와 관련된 설정 오류입니다. 원피스 633화에서 마담 셜리는 자신의 점괘는 미래가 보이는 것일 뿐 점괘의 시점을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 그 미래가 찾아올지는 본인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루피가 어인섬을 파괴하는 것은 내일일지 1년 후일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웬걸 원피스 967화인 오뎅의 과거 이야기에서 셜리는 조만간 어인섬의 문이 파괴된다는 것과 10년 후에 시라호시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며 점괘의 시점까지 특정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독 오뎅의 과거 이야기에 설정 오류가 몰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